이 사연에서처럼 항생제의 장기간 오남용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한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의 테두리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노하우나 지혜 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하던 또는 잘 알지 못하던 자율신경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지혜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채널에서 자율신경의 문제를 극복한 여러분의 노하우나 지혜, 지식 등에 대한 공유를 부탁드린다는 영상이 나간 후에 9페이지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율신경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와닿는, 나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지식에 갇혀 있는 제가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는 제가 알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실제 경험담에 많이 녹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연 속 내용들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을 수 있고, 그리고 현대의학의 테두리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정확히는 입증하려고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노하우나 지혜 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거기에 또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에 대한 의견이 추가가 되다 보면, 그리고 때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더해 주시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하던 또는 잘 알지 못하던 자율신경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지혜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리고 그 정보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유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편지는 다 전달해 드리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중간중간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자율신경 이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신 것 같아 제 경험을 적어보았습니다. 저희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그러한 상황까지 않도록 건강 상식과 지혜를 나누는 치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저의 인생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노하우나 지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사연을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연도 소개드리고 제 의견도 드리고 여러분과 공유도 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연을 읽어 내려가면, 저 역시 제 병이 시작되기 전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교통사고가 났으며 중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생활하다 이질에 걸려 거의 1년 반 동안을 항생제를 약이나 수액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매우 건강했던 저는 하루아침에 통증이라는 늪에 빠진 것 같았고,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늘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거의 매번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진료도 받아보았지만 마음의 병이 이미 몸의 병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단순히 잠을 자게 하는 여러 약들은 전혀 효과가 없었고, 도리어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전신의 관절 통증 때문에 처방받은 소염 진통제는 도리어 편두통을 악화시켰고, 그렇게 약을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사연의 내용은 자율신경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해서
교통사고 등의 육체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자율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에 머리에 충격을 받는 뇌진탕 등에 의해서 몸의 종축인 척추에 전후방 또는 회전성 충격이 가해지면 이 자율신경 기능에 더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대표적인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이 항생제의 장기간 오남용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외래에서도 보면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제제 또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이나 감염성 질환 등에 의한 화학적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문제에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연에서처럼 항생제의 장기간 오남용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한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진단을 받지 못하고 통증은 지속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조차 그저 예민하거나 엄살 부리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보며 더 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정신적인 문제로 통증이라는 허증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통증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의 기존 영상 중에 꾀병으로 오해받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례자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없다는 것과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원인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문제는 실제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진행되는 것은 100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병의 경과나 치료를 하는 경우에 치료의 반응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삶을 정리하는 상태였는데 돌고 돌아 2019년이 되어서야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편두통을 명확히 이해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의사 선생님은 저는 아닙니다. 사연의 분이 말씀하신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란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나의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쇼그렌은 그 중에서 타액 분비 기관을 나의 세포가 공격을 해서 타액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대표적으로 침 분비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라가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과 유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혈액검사 등에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단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만성화가 되는 경우에 자가면역 질환으로 악화가 되거나 또는 섬유 근육통 등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에 문제를 유발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다양한 통증이나 장기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면역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식습관이나 운동, 생활 패턴의 변화가 병원에서의 치료 못지않게 때로는 병원에서 치료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혼자서 제 병을 공부하고 분석해가며 대체의학을 몸에 적용해 보면서 조금씩 개선시켜 갔지만 한계를 느껴서 좀 더 명확히 공부를 하고 싶어 2020년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한의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며 인체에 대해 그리고 제 체질과 증상에 맞는 약차를 복용하며 증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가 특정 음식을 먹으면 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율신경에 관련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음식과 관련된 자율신경 기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러지가 있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는 경우에 이런 음식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외래에서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 지혜가 있는 여러분의 댓글이나 지식 나눔이 저희 채널에서 자율신경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의 사연 중에 마지막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이란 알고 보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때그때 캐치하고 적절한 휴식과 나를 힘들게 하는 해로운 환경, 사람, 식품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증상 초기에 대처한다면 누구나 통증에 잠식당하지 않고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연의 마지막에서 소개한 글은 정말 100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보면서 제 의견 한 4가지 정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와 연관된 뇌진탕 또는 척추의 전후방 충격이나 회전성 충격은 자율신경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육체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의 오남용은 대표적인 화학적 스트레스로 자율신경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별, 체질별 차이는 있지만 내게 맞지 않는 특정 음식이 자율신경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나에게 적합한 음식이나 차, 이런 건강식품들이 자율신경의 기능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사연의 분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해서 조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자율신경 건강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율신경에 관한 제 개인의 의견이나 저의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시키는 내용 위주로 저희 채널을 운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지식, 경험, 지혜를 좀 공유를 해주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분석을 해보고 제 의견을 추가를 해서 오늘 영상처럼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저희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신 사연의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